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서울교통공사 오천희 대리입니다. 서울 지하철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실어 나른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통해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왜 물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어떠한 물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소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총 택배 물동량은 2014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사용하는 택배 사용량이 연간 65박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택배 물동량의 증가는 도심 내로 진입하는 화물 차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교통 혼잡, 교통사고 증가, 미세먼지 증가 등 도심 내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동량 증가 추이에 비해 서울 도심 물류 부지는 턱없이 부정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남아있던 유휴 부지마저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증가하는 택배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 도심 내로 진입하는 택배 차량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기존의 도로 중심의 물류 체계를 도시철도 중심의 물류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서울시 내 물류 시설 개발이 가능한 유휴 공간이 서울시 일각에 위치한 차량 기지 및 도심 내 위치한 역사 내 유휴 공간을 다 합쳐 약 30만 제곱미터가 되고요. 이는 9만 평에 달합니다. 또한 화물 운송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화물 전용 열차 개조가 가능한 폐차 예정 차량 또한 234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도시철도 인프라를 물류 인프라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2017년부터 도시철도 기반 물류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철도 기반 물류체계란 차량기지, 지하철역, 화물열차 등 도시철도 인프라가 하나의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먼저 차량기지에서는 다수의 물류 유통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공동 물류센터가 조성이 되고 화물열차를 통해 도심 내 주요 역사까지 화물이 운송되고 이를 통해 지하철역에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화물을 실은 화물 차량이 차량기지에 진입하여 화물 열차로의 화물 환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물 열차는 적정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적절히 개조되어지고 네, 화물 적재가 끝난 화물 차량은 도심 내 주요 역사에 도착하여 승강장 및 대합실 전용 화물 라인을 통해 운반되며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수직 이송 장치를 통해 역사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반출된 택배는 소형 친환경 택배 차량을 통해 고객들에게 배송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기반 물류 체계가 최종 구현된다면 교통 혼잡 및 미세먼지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편향을 기대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 시청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철도 기반 물류체계 수립을 위해 공사에서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물류 서비스 사업 모델 개발과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2단계에선 지하철 역 내 생활물류 서비스 제공, 대형 물류센터 및 화물 차량 개발을 위한 국가 R&D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는 물품 보관함 운영 사업과 생활물류센터 조성 사업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물품 보관함은 개인이 가방 또는 쇼핑백 등 작은 규모의 물품을 단시간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생활물류 서비스는 여행 캐리어 공항 배송, 개인 창고 대여, 택배 접수 등 단순 물품 보관 이외에 다양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은 현재 1호선에서 8호선, 9호선 3단계 전 역사에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2017년 사업자 임대 방식에서 공사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보관함 설치 역사를 기존 200개 역에서 279개 역으로 확대 설치하였고, 이용 요금을 인하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민들의 안전한 물품 보관함 사용을 위해 전용 어플을 개발하여 현재 전용 앱을 통해 물품 보관함 예약, 이용, 결제, 민원 상담까지 모두 비대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앱을 통해 퀵 서비스, 택배 배송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물류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물품 보관함이 서울시 지하철 전 역사에 설치된 것과 달리 생활물류센터는 각 역사별 직장인구, 가구 수, 유통문화시설 현황, 공실상가 현황 등 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등 관광 통행 비중이 높은 역사에는 캐리어 등 소화물을 보관하고 공항까지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형 생활물류센터를 조성하였고요. 1인 가구나 4인 가구 등 주거 비율이 높은 역사에는 계절 의류나 개인 취미용품들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창고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형 생활물류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물류센터는 지하철 역사에 버려진 공간을 재활용하여 조성을 하였는데요. 지하철을 타다 보면 왼쪽 그림처럼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상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공사는 이러한 역사 내 공간을 재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공사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대합실 유휴공간 4개소, 공실상가 20개소 등 약 280평 규모를 재활용하여 태릉입구역, 이수역, 상봉역 등의 총 20개소의 생활물류센터를 조성하였고요. 이러한 사업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역사 환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물류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캐리어 공항 배송 서비스와 개인 창고 장기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리어 공항 배송 서비스는 전용 웹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접수된 물품은 생활물류 센터 내에 보관되었다가 고객의 항공 스케줄에 따라서 전용 화물 차량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까지 배송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2019년 홍대 입구역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한 달간 캐리어 보관 고객이 약 4천여 명, 공항 캐리어 공항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약 160명에 달할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낸 사업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현재 아쉽게도 서비스는 임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실적을 감안했을 때 국제여행 재개 등 정상화 시 즉시 서비스 재개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공사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르게 또 하나의 물류 서비스를 런칭하였는데요. 전용 앱을 통해 100% 비대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개인 창고 대여 서비스를 작년 11월 런칭하였습니다. 이용객은 전용 앱을 통해 개인 창고 접수, 선택, 결제, 출입까지 모두 365일 지하철 운영 시간 내에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이 개인 창고 대여 서비스는 작년 세계소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올해 서울시에서 출자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등 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3개소를 조성하여 약 200개 정도의 창고를 운영 중에 있으며 캠핑 등 개인 취미 생활을 즐기는 1인 가구와 역세권 소상공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소개드린 생활물류센터는 서울시 전역에 약 20개소 정도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은평구나 강동구 등 생활물류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물류 서비스의 식별력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공사 고유 캐릭터인 또타를 활용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간 최초로 또타 라커, 또타 러기지, 또타 스토리지 등 직영 물류사업 상표 등록을 완료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및 구성원 간의 소통 협력 결과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모든 물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류 서비스 선호도 파악, 적정 요금 설문조사, 어플 베타 테스트 시민 참여 등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현장 직원, 자회사, 관련 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고 외부적으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물류 전문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운영 성과입니다. 약 280평 규모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물류센터 2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54명 창출과 시민 편의 증진, 역사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운영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캐리어 보관 및 배송 서비스의 이용 고객 설문조사 결과 캐리어 보관 후 개인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소비액이 약 13만 원인 것으로 분석이 되어 일평균 이용객이 120명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월 5억 원 이상의 지역 소비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신규 물류 사업 추진을 통해 신규 비운수 수익을 창출하는 등 공사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에 대한 국내 언론사의 긍정 보도가 약 100건 이상 이루어졌고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외부 기관에서 수상함으로써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가 대외에서도 인정받아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사 물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지하철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물류 서비스와 화물열차 및 차량 기진의 대형 물류센터가 개발된다면 서울시 도로 물동량의 1%만 도시철도로 전환이 되더라도 10년간 사회적 경제 편익이 약 6,724억 원에 달하며 약 6,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역사 내 생활물류센터를 최대 50개소 조성할 예정이고 택배 접수 및 배송, 전용 자전거 보관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 R&D를 통해 차량기지 내 대형 물류센터 개발, 화물열차 개발 등을 통해 도시철도 간선배송 구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기반 물류 체계와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철도 운영 방향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생활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